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를 놓고 한일 간 치열한 국제 여론전이 펼쳐집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승소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을 대표로 파견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무선통신망 구축과 유지를 비밀리에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화웨이가 최소 8년간 북한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화웨이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가 이른바 친일 공방만 벌이며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예결위 추경 심사마저 갑자기 중단되면서 6월에 이어 7월 국회도 난항을 거듭할 전망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의원은 무리한 정치적 기소라며 이번 수사를 지휘한 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상 대서인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청주는 34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고 내륙 지방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오늘 세계무역기구 WTO의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맞붙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 여론에 호소할 예정인데 대표단에는 이른바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한 통상 전문가를 투입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오늘 일본 수출 규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됩니다. 분쟁을 조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해 WTO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WTO 회의에는 통상 전문가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이 직접 발언자로 나섭니다. 일반 이사회에는 주 제네바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위급 책임자가 파견된 겁니다. 일본 조치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것인지 아주 쉬운 단어로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논리를 생각하겠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4월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극적인 승소를 이끈 통상통입니다. 일본 측 역시 본국의 고위급 인사인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나섭니다. 일본은 이사회에서 자유무역 원칙을 발표한 지난달 오사카 G20 정상회의 결과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수출 규제가 WTO 협정에 위배되는 건 물론이고 당시 일본의 발표와도 얼마나 모순되는 조치인지 조목조목 지적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회의 보좌관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볼턴 보좌관은 내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일본을 방문한 볼턴 보좌관이 이번 방한 기간 한일 갈등 사태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던 일본 본사의 임원 발언에 대해 유니클로가 엿새 만에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한 대형마트는 일본 맥주 할인 행사를 벌여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박인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클로가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입니다. 한국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던 일본 본사의 임원 발언에 대해 부족한 표현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불매운동 영향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해야 할 것을 오래가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해 오해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과는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한일 양사 공동 명의로 발표돼 엿새 전의 첫 사과보다 더 공식적인 성격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한국 소비자를 우습게 봤다는 싸늘한 반응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이후 유니클로의 국내 매출은 30%가량 감소해 궁여지책으로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한편 일부 대형마트가 판촉을 위해 일본 맥주 할인 행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마트 측은 유통기한이 다가온 맥주의 재고 처리를 위해 해당 매장이 단독으로 할인 행사에 들어갔다며 현재는 행사가 종료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 제품에 불매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행과 영화, 도서 등 문화 콘텐츠까지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 측과 매우 긍정적인 서신왕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백악관에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와 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같이 밝히며 매우 긍정적인 서신왕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상이 언제 이뤄질 것이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준비될 때 우리는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강원도 삼척에서 승합차 한 대가 전복돼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탑승자들은 고랭지 채소 작업을 하러 새벽 일찍 홍성에서 먼 길에 올랐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먼저 이재호 기자입니다. 구비가 심한 강원도 삼척의 한 지방도입니다. 옹벽에 차량이 심하게 충돌한 흔적이 남아있고 도로에는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 16명이 탑승한 승합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는 이렇게 차량 뒷바퀴가 떨어져 나가 있고 뒷좌석까지 나뒹굴고 있어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60대 여성 운전자 등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외국인 노동자 9명 중 3명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탑승자들은 새벽 일찍 충남 홍성에서 출발해 삼척으로 쪽파 파종 작업을 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했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는지가 몰랐어요. 경찰은 승합차가 내리막 급경사 구간에서 제동을 하지 못해 길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언덕길이라 아마 제동장치에 문제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종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최근 현 남편과 대질 조사에 참석해 웃음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현 남편은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제주교도소에서 고유정과 고유정의 현 남편의 대질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고유정 측과 현 남편 측이 나란히 앉은 채 칸막이가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현 남편은 경찰이 칸막이를 치고 서로 대화도 나누지 못하게 했다며 변호사를 보며 웃고 있던 고유정의 모습이 잊히질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볼 때는 이례적이기는 하죠. 칸막이 등 하는 조건으로 조사에 참여하겠느냐. 그래서 피의자가 오케이라고 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경찰은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부실 수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펜션 내부를 청소하겠다는 펜션 주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이로 인해 사건 현장이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경찰청 본청에서 보낸 진상조사팀장이 제주경찰에서 근무했다는 점 등을 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 스스로 좀 논란을 자초한 게 아닌가. 공정성에 의심이 가면 안 되거든요. 세심하게 고려해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되지 않나. 경찰은 내일 고유정의 현 남편을 청주로 불러 현 남편 아들의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 발급을 해주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유 씨가 현재 43살이어서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건데 이번엔 기준 나이를 올리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에 가지 않은 남성에게 41살부터 발급되는 F4 비자. 현행법상 병역 의무 종료 나이가 40살이기 때문인데 기준 나이를 45살로 올리는 법안이 이번 주 중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45살까지 재외동포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가수 유승준 씨도 당장 F4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한 재외동포에게 영구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됐습니다. 고령 병역 면제 기준인 36살로 채택된 이후 국민 감정에 따라 38살에서 현행 41살로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유 씨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23만 명을 돌파하며 민심이 싸늘하지만 입국 금지는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국민 감정과 과잉 입법 논란 사이에서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KT의 딸을 부정 채용시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을 부정 채용의 대가로 판단하고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자신의 피의 사실을 누설했다고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에 대해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수사를 계속하라는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기소할 가능성도 큰 만큼 검경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A씨를 구속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울산지검은 A씨가 공인도 아니었는데 기소 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계장급과 팀장급 직원 2명을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형법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국민도 알아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건데 피의 사실 공표를 운운했다라며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울산지검과 울산경찰은 이 사건 전에도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따라서 울산지검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상 첫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로 이어진다면 검경 대립이 더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자유로운 언론의 취재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막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일본 공항에서 관제 허가 없이 활주로에 진입했다가 제지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일본 항공당국은 이를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그제 오후 1시쯤 아시아나 여객기가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공항에서 관제관 허가 없이 활주로에 진입했습니다. 당시 여객기는 이륙을 위해 승객들을 모두 태운 뒤 활주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관제관이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해당 여객기 기장이 이에 따르지 않고 활주로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착륙 준비 중이던 일본 여객기가 활주로를 3.7km 앞두고 고도를 급히 높이고 20분 후에 다시 착륙했습니다. 일본 항공당국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를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토부도 이 사안을 준사고로 보고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은 기장은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자라며 당시 일본 관제관의 지시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일본 항공당국과 우리나라 국토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기입니다.
미국에서 10,000명 분량의 대마초를 몰래 들여와서 조직적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추방된 이중 국적자들을 중간 판매책으로 삼아서 경찰 추적을 피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오후 시간, 한적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연이어 들어온 승용차 2대가 나란히 주차를 합니다. 이윽고 차에서 내린 한 남성이 다른 차량에서 봉투를 가져오더니 차에 싣습니다. 미국에서 몰래 들여온 대마초가 거래되는 현장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국제 우편을 통해 10,000명 분량의 대마초 3.4kg을 밀반입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회사원 등 총 33명에게 1.5kg의 대마초를 판매해 얻은 범죄 수익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대마초를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은 대부분 미국에서 범죄로 복역한 뒤 추방된 이중 국적자들. 한국에 들어와 마땅한 직업이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대부분이 미국에서 사용하던 영어식 이름 또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어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대마초 공급책과 흡연자 등 55명을 검거한 가운데 미국과 공조해 해외로 도주한 밀반입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안 팔리는 콘도 회원권 갖고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골프 회원권을 사서 잘 안 팔리는 콘도 회원권과 묶어서 팔면 잘 팔린다며 접근해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한 회원권 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콘도와 골프 회원권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사실 유령법인이 운영하는 가짜 회원권 거래소입니다. 이들 일당은 잘 안 팔리는 콘도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 명단을 입수해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그리곤 콘도와 골프 회원권을 묶으면 쉽게 팔 수 있다며 골프 회원권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뒤 잠적한 겁니다. 같이 묶어서 팔면 잘 팔린다고. 전부 3개인데 3개를 팔면 한 7천만 원 든대요. 그러면 그걸 팔아줘라. 그러면서 이제 자세한 내막을 몰랐었죠. 지난 2017년 11월부터 1년 7개월여 동안 이들이 유령법인을 운영하며 가로챈 돈은 107억 원, 피해자가 1,300여 명에 이릅니다. 선불폰을 이용해 상담하고 가명을 쓴 영업사원을 내세우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결국 피해자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거래 전 공식 거래소 협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경찰은 유령법인에 가담한 피의자 8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만기가 되면 납입금을 100% 돌려준다는 말에 상조 상품 가입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만기가 된 이후에도 곧바로 주는 게 아니라 최대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꼼수 상품입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국내 한 상조업계의 홍보 영상입니다. 만기 완납 후 해지 시 납입금 100%를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만기가 됐는데도 납입금을 곧바로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분명히 만기 시에 전액 가입을 끝나면 분명히 전액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막상 환급 요청을 하니까 그때서야 1년 후에 환급을 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만기 후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이 지나야만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 늘고 있다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일부 상품은 만기를 무려 390개월, 즉 32년 6개월로 잡아놓고도 1년이 지나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다 보니 중도에 폐업해 4만여 명의 가입자들이 114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조 상품에 가전제품을 끼워 파는 결합상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며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가입자들은 보상은커녕 남은 가전제품의 잔액까지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과도한 만기 환급금 약정을 내세우는 업체에 대해 유사수신 행위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자율형 사립고 8곳에 대해 어제부터 사흘간 청문회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모레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정주 상산고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가 결정된 학교들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청문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경희고를 시작으로 내일까지 8개 자사고의 입장을 듣게 됩니다. 학교별로 2시간 전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청문을 마치고 교육청을 나서는 학교 관계자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셨습니까? 네, 충분히 말씀했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나요? 다른 자사고들도 청문에서 지정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마치고 난 뒤 지정 취소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취소 유예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결정이 자사고 죽이기 정책이라며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교조 등이 속한 진보 성향의 단체는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번복하는 결과를 내놓으면 또 다른 파국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5일 전북 상산고에 대한 심의를 열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나 부동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아무리 여행 가고 싶어도 이런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한 남성이 비행기 날개에 올라탔습니다. 이를 본 승객들은 놀랐고 비행기 안은 어수선해졌는데요. 나이지리아에서 가나로 여행을 가려고 했다는 이 남성. 의문의 이 남성 때문에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전부 내려서 항공기 보안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요. 공항 보안 책임자 4명이 문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의 무모한 짓에 애꿎은 사람들만 피해봤네요. 여기 또 다른 의문의 남성이 있습니다. 상점에 들어가 직원을 당황케 한 이 남성.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버몬트의 한 상점입니다. 한 남성이 나체로 나타나 커피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은 이에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커피 진열대로 안내합니다. 미국의 여느 주와는 다르게 이 주에선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녀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 상점 직원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보통 축제라고 하면 매년 열리는 행사를 생각하기 마련이죠. 올림픽이나 월드컵도 4년에 한 번씩은 열리는데요. 그런데 여기 20년에 한 번 열리는 와인 축제가 있습니다. 와인이 만들어지는 걸 기다리는 퍼포먼스인 걸까요? 포도방울에 날개 달린 초록 요정이 날아오르고 초록 옷을 입은 사람들이 원통주의를 북을 치며 돌아다닙니다. 스위스 브베이에서 열린 축제 현장. 20년에 한 번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와인 축제가 한창입니다. 포도 재배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로 몇백 년에 걸친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2016년엔 UN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축제는 다음 달 11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한 세대에 한 번 열리는 이 축제를 가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입니다. 절기답게 어제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동해안과 충청 남부 지역에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내내 웃돌았는데요. 지금 속초는 무려 30도, 대전은 26.6도입니다. 서울도 거의 열대야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이 열기는 낮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주의보 구역이 중부와 영남에 이어서 호남까지도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낮 기온 33도를 넘나들겠습니다. 오후에는 오늘도 소나기 소식 들어있습니다. 약은 5에서 40mm 정도 되겠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부서 지역에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져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 12시부터 18시 사이엔 곳곳에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32도, 강릉 34도, 광주와 대구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모레는 차츰 전국에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장마 전선은 주말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를 뿌릴 텐데요. 아마도 이번 장맛비가 막빠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단 역시 집중호우의 형태를 띨 것으로 보여 미리미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